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현장 탐방 시간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송파구 잠실 권역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잠실의 방이동에 가면은 권역별로 오피스텔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 잠실역, 8호선 몽충토선역, 9호선 한성백제역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하는데 지도로 보면 일단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블럭부터 해서 2호선 잠실 송파구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오피스텔이 좀 밀집되어 있어요. 대략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1만 8천 제곱미터 정도 일대에 약 한 6천 호실 정도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건물로 이제 한 100에서 3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대로변에는 2000년 초반, 1991년부터 2000년 초반에 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일부 공급이 돼 있었다가 2017년부터 2024년도에 이면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서서 계속 개발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송파구 일대 오피스텔들 중에 문정동 오피스텔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대비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방이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막 곳곳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쾌적성은 좀 떨어져요. 인근에 막 방이동, 그 먹자골목 같은 상권도 같이 있으면서 쾌적성은 떨어지지만 잠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점 때문에 공실 없이 잘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서울의 마곡이나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들이 되게 깔끔하게 주차도 자주식으로, 그 다음에 되게 대규모로 지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는 땅이 한 300평, 500평 이내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보면 이 방이동 일대도 그런데 쾌적성은 약간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대부분 주차들이 기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좀 단점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공실 없이 임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규제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1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문제된다든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이 좀 매매가가 떨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그리고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들이 6% 정도까지 나오는 임대 매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일대 안에서도 좀 괜찮은 오피스텔들을 고르는 요령, 그리고 사업자 형태별, 여기에도 업무용과 주거용이 딱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약간 형태별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오피스텔들 선택하는 게 좋은지 선택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일대 위치는 뭐 누가 보더라도 지도상에서 보면 잠실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이 많았죠. 르엘부터 레미안 아이파크까지 해가지고 뭐 아파트 30평대가 뭐 50억을 가니 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단지 건너편에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전용 7평대, 그리고 물론 원룸들이지만 2억 이하로도 투자해서 월세 수익률이 6%가 갈 수 있다. 이게 참 저도 시장을 다니면서 평당가 계산이 좀 이게 안 맞는데, 어쨌든 입지도 비슷하고 대지 가격은 똑같을 텐데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참 괴리감도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석촌호수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어서 주거 하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잠실 시그네일 같은 경우에 백화점 쇼핑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주거할 때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뭐 어디에서도 나무랄 수 없는 뭐 강남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임차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들 사무실 수요도 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일대 오피스텔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실 방이동 일대 오피스텔에서 제가 특징을 좀 뽑아낸 거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이면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대로변에서 실제 사무실, 누가 봐도 건물 자체가 사무실로 보이는데 그 사무실인데 딱 가서 보면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뭐 일반 소호 사무실들이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물건 두 개를 제가 한번 현장에서 그래도 가장 급매로 나온 매물, 사무실 용도와 주거용 용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전용 면적 8.77평에 2000년 초반에 지은 건물이에요. 여기는 야이스페이스2라고 대로변에서 봐도 참 번듯해 보입니다. 여기가 전용 8.77평이 2억 원에 나온 매물입니다. 2000년 초반이니까 연식이 좀 됐죠. 그리고 월세는 1080만 원 사무실로 임대가 맞춰지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수익률 1080만 원 2억으로 계산하면 5.05%,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부로 가니까 더 좀 재밌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인데
건축물 연식은 대명 밸리온이라는 오피스텔인데 한 300호실 정도 되는 중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1억 6,500만 원이니까 5.14평 1억 6,500만 원인데 월세가 주거용이고 신축이다 보니까 오히려 면적은 더 작은데도 1,082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1억 6,500만 원인데 수익률 6.45%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실제 초기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좀 낮은 정도의 급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문제 때문에 이제 저렇게 급매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이 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임대료는 사무실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택수 문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이 선택을 하실 때 사실 사무실 용도의 선택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주택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주택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 임대 사업자로 업무용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은 약간 낮지만 내가 향후에 내 집을 매각을 한다거나 또 종합부동산세가 점점 재산세가 좀 강화된다고 할 때 주택수 문제에서 주택수 제외되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일반 임대 사업이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장점은 일단 주택수 제외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수익률이 좀 낮다는 거. 두 번째는 사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표로서 만들어 놨는데, 임차인이 주거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로 활용한다 한다면 사업자 등록도 세입자가 했고,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로 활용한 게 나중에 실질과세에서 확인이 된다 한다면 주택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서 임대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을 하실 때는 사실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문제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택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실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존 주택에서 매도 계획이 있거나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되실 분들은 주임사 물건들은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주택 매도 계획도 없고 종부세도 크게 불이익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현재 급매로 나온 매물들 좀 눈여겨볼 만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방이동 일대 같은 이런 지역들은 공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곳들이니까 임대사업을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주의 깊게 보실 매물들이고요. 제가 이게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잠실 방이동 권역의 오피스텔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선택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각 호실별로 보다 보면 여기 방이동 일대는 이게 방이동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오피스텔 전체 시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업무시설로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포 일대라든가 광화문 일대, 강남 일대 보면 실제 누가 봐도 사무실 건물인데 오피스텔로 들어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택수 문제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도 눈여겨보실 만해요. 대부분 입지가 좋거든요. 특히 방이동 일대에도 몽춘토동역 바로 앞에 현대토픽스라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 잠실역 쪽에 가까운 아이스페이스 같은 오피스텔들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시성도 좋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들입니다. 대부분 방이동 오피스텔들은 100에서 300호실인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투자 선택을 하신다면 물건이 굉장히 건물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세대수도 100호실 이상, 최소한 100호실 이상, 그리고 아니면 좀 더 크게 본다면 여기 몇 군데 같은 건 300호실이 넘어요. 제가 얘기한 벨리온이라든가 잠실 헤리츠라든가 잠실 벨솔레, 그 다음에 이런 오피스텔들을 잘 보다 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수익률이 약간 낮더라도 좋은 매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오피스텔 선택 요령 하나로 정리해드리면, 일단 최소한 200호실 이상일 것, 두 번째 자식 주차일 것, 세 번째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해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할 것, 업무용은 4% 이상, 주거용은 6% 이상 수익률을 보신다 한다면은 그래도 적정한 물건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기준들 잘 보시고, 만약에 강남권역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 사고 싶다 한다면 잠실 방이동 권역 오피스텔도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